주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이번에도 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또 다른 젊은이의 얘기인데요. 지난달 전주페이퍼에서 일하던 19살 노동자가 사망한 얘기라고요. 네. 어제 이모가 국회에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지난달 16일입니다. 만 19살의 노동자 A씨가 이 전주 페이퍼라는 회사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됐고 결국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 이 이모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회사라고, 큰 회사라고, 학교에서 딱 한 명 보냈다고 학교 전광판에 홍보했던 회사라고 믿고 보냈습니다. 믿고 보냈던 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회사 책임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모는 속 한 번 썩이지 않은 조카가 이제 살아생전에 수첩에 남긴 인생 계획을 제대로 실천해 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 A 씨는요, 여기 전남 순천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지난해 이 공장으로 이제 현장 실습을 나왔었고 이후에 그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해당 팀에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안타까운 죽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 상황 잠깐 전해드릴게요. 국회 본회의가 방금 시작이 됐고요. 민주당 등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 진실도 상정을 시도하고 규명되지 있는데 않고 현장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미 국민 60% 이상께서 순직 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순직 해병의 유가족은 진실 규명을 애타게 기다리며 가슴속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국회가 나서서 진실 규명을 하루빨리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때 그 가치가 있습니다. 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나라를 지키던 군인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순직 해병 특검법이 발의되었고 이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을 통해 그동안 지연된 진상 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특검을 통해 그동안 국민께서 가지셨던 의혹과 진상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법안 처리 이후에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를 위해 공론의 장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본 법안은 정부로 이송됩니다. 정부는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잘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정부의 행정 권한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도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이 어느 당 편을 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국회의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이 무당적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여당의 편도 아니고 야당의 편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의 편입니다. 국민에게 득이 되는 일은 하고 국민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잘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위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사 대상으로 최수근 해병 사망사건 및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등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사 임명부터 사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규정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특검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총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사기간은 70일로 특별검사가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시를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보고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 싸울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작년 7월 최혜병의 장례식장을 찾아 젊은 해병의 순직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유가족들에게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 약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그때의 의원님들께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눈빛을 기억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그때의 그 마음으로 표결을 해 주십시오.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안위보다도 국민의 안위를 살펴주시기를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네, 지금 국회 본회의장 상황 보셨는데요. 국회 본회의에 최상명 특검법이 상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슈 플러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9살 청년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문소영 기자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이 남긴 수첩 내용을 봤는데 아주 꼼꼼하게 인생 계획을 세웠다고요? 네, 그 A 씨는 이제 작은 수첩에 자기 개발을 위한 이제 공부 계획, 인생 뭘 목표, 하겠다. 네, 이런 네, 것들을 네. 적어놨는데요. 이제 인생 계획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기, 또 다른 언어 공부하기, 경제 공부하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8가지를 정해놨고요. 네. 또 이제 꼼꼼하게 그 월급과 상여금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매달 저축할 수 있는 액수 등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4,350만 원을 모은 뒤에 공군에 입대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세워놨고요. 네. 또 이제 일터에서도 조심히, 예의, 안전하게 일하겠다, 또 파트에서 에이스가 되겠다 네. 이런 목표들도 이제 적어놨습니다. 아, 이런 아들을 떠나보낸 가족의 심정 어떨지 진짜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진짜 지난달에 이제 어머님이 그 현장에서 심경을 밝혔는데요. 잠시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찍 가려고 엄마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두고 간 거니? 아들아, 엄마 믿지? 울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너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마음을 단단히 먹으려 한다. 순간순간 너무 많이 보고 싶지만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돼서 너와 함께 순천으로 가서 너를 편히 보내고 싶구나. 사랑해 아들. 아직 장례도 안 치른 겁니까? 네, 그러니까 사고 원인에 대한 이제 진상 규명이 될 때까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게 이제 유가족들의 입장입니다. 아까 수첩에도 보니까 이렇게 착실하게 생활하고 안전하게 일하겠다 이런 다짐도 적어놨어요. 네. 그랬다면 현장에서 안전수칙도 잘 지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사고가 왜 일어난 겁니까? 네, 그 A 씨는 이제 지난달 16일이죠. 이날 일요일이었는데 오전 9시 20분쯤에 이제 설비실에서 혼자 기계 점검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이 된 건데요. 네. 이제 당시 엿새가량 멈춰 있었던 기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혼자 설비실로 갔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심지어 그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최소 1시간 정도 이제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왜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또 네. 사후 구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진상 조사와 네.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것입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유족들이 기자들 앞에 서야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사측에서는 전혀 과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이제 유족 측은 그 현장이 종이 원료 이제 찌꺼기가 부패하면서 황화수소 같은 이제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이었는데 왜 설비실에 혼자 갔는지 또 사망 한 달 전에 이제 과로한 정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전주 페이퍼 측은 유독가스 같은 위험성이 이제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측은 A 씨가 사고 전 열흘 동안 하루 8시간만 근무를 해서 이제 과로 정황이 없고 네. 또 사고 후 이틀에 걸쳐서 이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을 했지만 검출되지 않았다고 이제 밝히고 있는 건데요. 네. 또 이제 A 씨가 그 가동 전에 설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순찰 중이었는데 또 이 업무는 2인 1조가 아니다 이런 그 필수가 아니라는 이런 게 사측의 네,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또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부검 결과가 나와야 이제 수사 방향이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안타까운 죽음 얘기만 해서 네. 말하는 저희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더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문세윤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